6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천안 아산 통합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자체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세종시 첫 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놓고 교육감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개교 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방역패스 중단 이후 천안 지역 백신 3차 접종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아산 시립도서관이 독서 활동을 마라톤에 접목시킨 독서 마라톤 대회를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천안 아산 통합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자체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십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는 천안 아산 통합론.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어 반짝 이슈가 된 적은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금세 묻혀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정치와 행정을 제외하고 경제와 문화, 교통, 환경 등 두 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제1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 도시가 어느 도시를 지배하는 방식이 아닌 도시와 도시 간의 연합도시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는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수 예비후보가 제안한 특별지자체는 기존의 세종시나 제주와는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형태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호남 지리산권 6개 시군과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3개 시도 등에선 특별지자체 출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경우는 이미 불당과 배방, 탕정 등 접경 지역의 생활권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고 지난 2014년부터는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천안 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영어권 분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정치평론가인 윤건종 전 선문대 교수는 수도권과 세종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에 천안과 아산의 통합 이슈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두 도시의 갈등적 요소를 없애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래된 지역 간의 갈등 문제, 특히 이제 택시 영어권이라든가 이런 아무도 손대지 않고 누구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통합을 전제로 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 그래서 갈등적 요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아젠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천안 아산 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시민들에게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시는 최근 한 달간 평균 확진자가 3,600명에 달하고 누적 확진자가 11만 6천 명에 육박한다며 감염 확산을 위해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22일 0시 기준 천안 지역 3차 접종률은 58.7%로 지난 1일 방역패스 중단 이후 접종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가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마쳤습니다. 천안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해 사고로 발생되는 치료비는 개인당 최대 200만 원, 장례비 보험금은 실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아산 시립도서관이 독서 활동을 마라톤에 접목시킨 독서 마라톤 대회를 엽니다. 독서 마라톤은 책 한 쪽을 2m로 환산해 대회 기간 내 신청한 독서 코스를 완주하는 범시민 독서 캠페인입니다. 대회 기간은 오는 11월 18일까지며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완주자에게는 완주 인증서와 메달, 완주 기념 북콘서트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세종시 첫 초중 통합학교 설립 이슈가 6일 지방선거 국면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만 마음을 졸이며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개발이 한창인 세종시 6-3생활권 산울리입니다. 전체 7,6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2024년 캠퍼스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까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한 곳, 그리고 세종시 첫 초중 통합학교 한 곳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초중 통합학교. 세종시 교육청은 당초 각각의 초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두 차례나 중앙투자심사에서 고배를 마셨고 교육부가 선호하는 통합학교 신설로 계획을 바꾸고서야 지난 1월 중투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이 통합학교 신설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 통합학교 설립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일 김대유 예비 후보를 시작으로 유문상, 강미애, 최태호 예비 후보가 잇따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미래 인구 감소에 대비해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세종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송명석 예비 후보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최첨단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통합학교 설립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통합학교 설립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이번엔 해당 생활권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초중 통합학교 신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논란으로 개교 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심각해지면은 1년 아니면 2년, 3년 뭐 그렇게 걸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금 발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하는 예비 후보들의 반대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라며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학교 시설이나 교육과정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와 한컴 아카데미가 미래 신성장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컴 아카데미는 AI와 빅데이터 등 ICT 융합 전문 교육원으로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4차 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직업 훈련을 위한 정부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 전문 지식 습득과 역량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한 4차 산업 인재 육성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세종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이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감면 기간은 4월 부가분부터 3개월간입니다. 감면 대상은 요금 부가업종 중 일반용과 대중탕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됩니다. 또 일반용 업종 중에서도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학교, 골프장은 제외됩니다.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게 됩니다. 세종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서세종 농협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농작업 경험 등을 고려해 구직자를 선발하고 실습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거쳐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농작업 참여 구직자나 농촌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시 농업정책과 원예 담당
또는 농촌인력센터가 설치된 서세종 농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농작업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교통비와 숙박비, 보험료 등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역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동네 이야기, 시사콜콜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로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CL미디어 유창림 기자와 함께 최근 실시한 천안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림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창림입니다. 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서 천안에서 천안시장 선거 여론조사 실시했다고 하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부터 알아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장기수 후보가 10.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규희 후보와 한태선 후보가 10.4%로 공동 2위, 이재관 후보가 8.4%로 4위에 올랐고요. 김영수 후보는 6%로 5위, 황천순 후보는 4.8%로 6위, 김현 후보는 3.4%로 7위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적합 후보 없음이 3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네, 적합 후보 없음이 가장 높다는 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각 후보들의 대표 직책을 소개하지 않고 이름 석자로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개인적 인지도보다는 각 후보의 대표 직책에 따라 지지를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41.6%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찬호 후보가 8.3%로 2위에 올랐고 그 뒤로는 도병수, 엄금자, 유원희, 정재출 후보가 차례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적합 후보 없음은 16.6%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직책을 빼고 진행을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적합도에서 특이점은 직책을 소개하지 않고도 지난 2월 대비 박상돈 시장의 적합도가 상승하고 적합 후보 없음 비율이 하락한 것인데요. 현역 시장의 인지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가상 양자 대결 조사도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천안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이 경쟁자들 모두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양자 대결은 지난 2월 조사에서 국민의힘에서 1위를 차지한 박상돈 천안시장, 민주당에서 1, 2, 3위를 기록한 장기수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이규희 전 국회의원, 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럼 각 후보별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상돈 후보와 장기수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 박 후보는 48.6%를 기록하며 20.9%를 기록한 장기수 후보를 27.7%포인트 앞섰습니다. 박상돈 후보와 이규희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박 후보가 49.9%로 17.4%를 기록한 이규희 후보에게 32.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박상돈 후보와 한태선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박 후보가 과반 이상을 넘겼습니다. 박 후보는 52.2%로 17.9%를 기록한 한태선 후보를 34.3%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시정 운영에 있어 특별한 마찰음이 나오지 않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은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승리 효과와 천안 지역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상승으로 지방선거 내내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월 천안 지역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천안 가불병 모든 선거구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실시됐는데 지난 2월 초저전 대선 경쟁 구도가 국민의힘 승리로 막을 내린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35.7%, 국민의힘이 49.1%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정당 지지도 결과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2월 실시한 정당 지지도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3.5%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6.9%포인트 상승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표본오차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향후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안 시민들 대상으로 도정 운영 만족도 조사도 이뤄졌다고요? 네, 지난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매우 잘한다는 평가가 17.5%, 대체로 잘한다는 평가가 31.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체로 잘 못한다는 평가는 17.2%, 매우 잘못한다는 평가는 15.2%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16.5%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정치적 기반을 뒀던 천안병에서 52.2%의 긍정적 평가를 보인 반면 천안을과 천안갑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각각 47.0%와 48.7%로 천안 지역 전체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충남도지사 후보 적합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스원 대전 충남 취재본부와 TJB 대전방송이 함께 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승조 충남지사가 20.7%를 얻어 2위인 이명수 의원에게 8.9%포인트 앞섰습니다. 다음으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9.6%, 홍문표 의원 9.2%, 김태흠 의원 8.8%, 박찬주 전 충남도당위원장 8.7%, 김동완 전 의원 6.2%, 복기왕 전 아산시장 5.4%, 강훈식 의원 4.9%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L미디어의 유창림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산시가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심의 결과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강당골의 난개발을 막고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추진한 아산시. 지난 2018년 12월 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진의 주민협의와 토지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의결됐습니다. 이후 시는 복지지구 지정 의결 조건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와 주민 설득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지향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가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조건부 의결 중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결과 현재 전체 대상지 약 138헥타르 가운데 57% 정도를 확보한 상태. 아산시는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산림복지지구 구역을 결정 및 지정 고시하고 내년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과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복지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산림청 산림복지심의회 조건부 승인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4년째 지구 지정을 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사업이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과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택시 등 운수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내수면 어업인 등으로 업종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근로자 종합복지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잦은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이 기간 중 잦은 신고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하고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잦은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현장 점검과 불법시설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잦은 신고는 시청 누리집 신청 접수 코너나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 공연에 참여할 예술가 20개 팀을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세종시민 또는 세종시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예술인으로 노래나 춤, 퍼포먼스 등 30분 안팎의 거리 공연에 적합한 장르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선발된 예술가에게는 세종 컬처로드와 거리 예술가 콘서트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소정의 출연료가 지급됩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활동 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오는 25일, 26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청소년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자는 향후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